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 같은 건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정확히는 소년 가장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학창 시절에도 제 머릿속은 늘 돈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속편히 놀아본 적도 없었죠. 언젠가부터는 친구들도 저랑 놀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돈 없으면 끼어서 놀면 되는데 왜 자꾸 자존심을 부리고 안 노냐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몰랐거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신문 배달이며 우유 배달, 온갖 배달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에는 집안일까지 했다는 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늘 몸이 약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그런 생활은 익숙했지만 클수록 저와 다른 형편의 친구들과의 거리감을 느꼈고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바로 운전기사로 취직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신문 보급소 사장님의 소개로 간 자리였는데 부잣집 운전기사 자리라 숙식도 제공되고 월급도 꽤 셌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사는 게 몸에 밴 탓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그 시댁 사모님을 대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 기사, 도대체 뭐라는 거야? 네? 저 아주머니 좀 도와서 김치 좀 날랐습니다. 나 지금 나가려고 나온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나가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아니, 그럼 내가 언제 나간다고 김 기사한테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통은 언제 나가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나더러 앞으로 보고라도 하라는 건가? 김 기사가 언제든 대기 중이어야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숙식 제공에 비싼 월급까지 주는 거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대기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집안일 하라고 고용했나? 하는 일이나 잘해.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 댁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 사모님이 본처가 아니라 후처비라고 하더라고요. 본처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데 미술관을 받아서 운영 중이었어요. 미술관이 그 집안 나름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그 집 딸도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았죠. 오며 가며 본 그 집 딸은 정원에 화구를 펼쳐놓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집 딸이 그림 그리기에 몰두한 채 누군가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저 물 좀 새로 가져다 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림에 몰두한 탓인지 누군가 물을 가져다 주려니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눈치를 살피다가 조용히 물통을 비운 뒤 새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쳐다보지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얀 볼살이 볼록한 옆모습이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녀는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은 20살 소녀였는데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봤나 봐요. 그런데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거기서 뭐 하냐고요. 혹시 내 그림 보고 있었어요? 난 완성되지 않은 그림은 누구한테도 안 보여준다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안 보여주실 거면 안 보이는 데서 그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도 갈아달라고 하시고 그럼 옆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누가 그쪽한테 물 갈아달랬어요? 제가 갈았는데요. 네? 왜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자꾸 물 갈아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림 그릴 때는 좀 예민해져서.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봐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 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잠깐. 죄송해요. 저 가볼게요. 근데... 네? 바빠요?
아니요, 막 운전 끝내고 와서 별다른 일은 없어요. 그럼 물 좀 갈아주던가요. 아, 방금 갈아왔는데요. 조금 더 있다가 또 한번 갈아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인 댁 딸이라 쳐다도 못 볼 나무였는데 물을 갈아달라고 할 때마다 삐죽 내밌는 입술이 왜 그렇게 귀엽던지 그날 이후 우리는 마주칠 때마다 자꾸만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운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가장 기대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녀를 주려고 붕어빵을 사서 몰래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저에게 숨겨둔 귤을 쥐어주고 그렇게 한 번씩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 마음이 자꾸만 커졌어요. 그러나 그녀와 마음을 주고받은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댁 사모님의 시선이 거의 CCTV 수준이었어요. 김 기사, 손에 든 건 뭐야? 이거 붕어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방 쓰레기통에서 그거랑 똑같은 봉투를 본 것 같은데 설마 김 기사가 사다 준 거야? 예? 그게 드시고 싶다고 해서 사다 드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걸 부탁한다고? 그게 운전 나가다가 한번 뵀는데. 다시는 사다 주지 마. 네? 왜요? 살쪄! 평소라면 그쯤에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반항심이 일었어요. 가뜩이나 마르셨던데 살이 찐다니요? 김 기사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따님이 살이 찌기는커녕 너무 말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붕어빵을 계속 사다 주겠다는 건가? 그런 싸구려 길거리 음식으로 내 딸 입맛을 계속 버리게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사모님의 말씀에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고귀한 그녀에게 싸구려 길거리 음식을 먹였다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무엇도 사다 주지 않았어요. 그녀와 마주쳐도 일부러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그녀와의 로맨스를 꿈꿨던 저 자신이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사모님을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녀가 정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즘 왜 자꾸 나 피해요? 제가 뭐 피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붕어빵도 안 사다 주고? 길거리에 파는 싸구려 음식 뭐가 좋다고요? 난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시 가슴이 뛰더라고요. 난 좋았다고요. 김 기사님이 사다 줘서. 제가 어떤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저한테 마당 한편에 있는 커다란 사과나무를 가리키더라고요. 저 안에 넣어놔요. 나한테 주고 싶은 거 있으면. 예? 저 나무예요? 그때 집안에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왔고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사과나무에 넣어두라니. 무슨 소린가 싶어 너무 가까이 가보니 나무 밑동 쪽에 손 하나 들어갈 법한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편지를 들고 제 방으로 갔어요. 편지 속에는 그녀의 소소한 하루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분홍빛으로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지를 써서 그 안에 넣어두고 일을 하러 갔는데 다녀와 보니 편지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집안 사람들, 특히 사모님의 눈을 피해 몰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 사모님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알게 됐지요. 우리 엄마는 첩으로 들어왔다는 열등감이 커요. 나 또한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까봐 늘 전전긍긍했어요. 나를 좋은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엄마의 목표인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죠? 그러나 그녀와 마음을 주고받을수록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너무 크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주고받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과나무 밑동을 살피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이거 찾고 있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다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사모님이 저를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사모님의 손에 편지가 들려 있더라고요. 그거 이리 주세요. 내가 왜? 제 거니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냥 편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잖아. 붕어빵도 마음도 절대 안 된다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녀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내가 하자고 했어. 너 미쳤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남자하고 편지를 주고받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감생심. 이놈이 널 욕심냈겠지? 이놈 저놈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뭐가 어쩌고 어째? 좋아해? 그래, 좋아해.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왜 이런 남자를 좋아해? 너 엄마 꿈이 뭔지 몰라? 내가 왜 엄마 꿈을 들어줘야 해?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가 첩으로 안 들어왔으면 그만이었잖아. 그 순간 사모님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비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손 찍어 마세요. 내가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냈어요. 맞아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럼 김 기사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예? 이런데도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사모님은 그 말씀을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듣지 마. 우리 엄마 말 듣지 말라고. 일단 내가 나갈게. 너한테 불똥 튀게 할 순 없어. 불똥이 튀어도 내가 맞아. 나가지 마. 어떻게 그래. 난 고용된 사람인데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런 게 어딨어. 그녀는 주저앉은 채 떼를 쓰듯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을 느끼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저를 쫓아오며 울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너 이대로 나가면 나랑 끝인 거 몰라? 왜 끝이야? 끝으로 안 만들면 되지. 뭐? 우리 마음만 견고하면 어디 있든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희 집에서 월급 받아먹는 한 당당할 수가 없어. 진즉에 이렇게 해야 했는데 내가 널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욕심부린 거야. 나가서 당당하게 성공할게. 널 위해서. 정말? 그렇게 성공해서 너랑 결혼할 거야. 약속해. 그녀는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고 저도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울면서 미래를 약속했고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또다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사업 기반을 마련했어요. 돈도 벌고 인맥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24시간이 모자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그녀와의 연락은 뚝 끊기고 말았어요. 용기를 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만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재벌집 사모님 운전기사를 하면서 그 딸을 사랑한 죄로 무참히 쫓겨났던 저는 20년 후 다시 사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으리으리했던 집이 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삐그덕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싶어 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폐가마당의 모든 초목은 다 생명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런 집이 아니었는데. 소식도 있고 산 사이에 집안이 망한 건가 싶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 예뻐라. 이번에도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었어? 웬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그 사과나무 앞에 웬 소녀가 열매를 따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문이 그냥 열려서 들어와 봤어요. 아, 오래돼서 문이 안 잠겨요. 그런데 그쪽은 왜 여기? 이 사과나무 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소녀가 오래전 이 집의 딸이었던 그녀와 너무 닮은 겁니다. 이 사과나무가 아가씨 거라고요? 네,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엄마가요? 네. 근데 아저씨는 누구신데 이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오래전에 여기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그녀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아주머니가 이 집 딸이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살던 옛집이에요. 아,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은데? 네, 맞아요. 집은 엄마 집인데 우리는 여기 안 살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 사과나무만큼은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언젠가는 또 모르지 않냐고요. 이 집에 다시 들어와 살게 되면 그때는 이 사과나무를 매일 보며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집에서 왜 안 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직은 마음이 아파서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아파서요? 네. 추억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결국엔 상처가 더 많다고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그녀의 이름을 말했더니 소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랑 많이 닮으셨어요. 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자기를 똑 닮은 딸도 낳고. 아, 엄마한테 안부라도 전해드릴까요?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아, 아닙니다. 잘 지내는 거 알았으니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딸과 사과나무를 물끄러미 보다가 인사를 전했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아, 네. 근데 아저씨. 네? 이 사과나무를 아세요? 알죠. 아주 잘 알죠. 우리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나무였다고 하던데. 한때는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또 있고 좋은 분 만나서 잘 살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예쁜 따님도 낳으시고. 엄마는 미혼이에요. 예? 엄마는 미혼으로 절 낳았다고요. 그게 무슨...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를 들어보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그 즈음에 생겨서 태어났다면 딱 이 나이겠더라고요. 엄마가 지금도 혼자예요? 네. 엄마는 그냥 평생 이 사과나무를 못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볼 자신은 없으시다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저더러 한 번씩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왜 마음이 아프진도 알아요? 배신당하신 것 같던데요. 믿었던 분한테. 예? 혹시 그 사람이 아저씨예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좀 뵐 수 있을까요? 낯을 많이 가리세요. 제가 일단 연락은 해볼게요. 고마워요. 저는 그 애에게 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명함인데 좀 전해줄 수 있겠어요? 제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던 소녀가 묻더라고요. 제가 누구예요? 네? 제가 아저씨한테 누구냐고요? 그건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정말 확신 못 하시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이 나무를 돌본 지가 몇 년째인데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그랬어요? 문이 고장난 줄 알면서도 일부러 안 고쳤어요. 누군가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도 같아서. 그건 위험하지. 젊은 아가씨 혼자 이 넓은 집에 있으면서 문은 열어두면 안 되죠. 이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내가 누구냐고요. 엄마랑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아가씨가 나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내가 아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거죠. 근데 왜 말 안 하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도망가시려고요? 예? 제가 도망을 갔다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갔다고.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분명 그렇다고 했는데. 오해예요. 엄마 좀 만나게 해줘요. 난 엄마가 날 떠난 줄 알았어요. 네? 엄마는 아빠한테 실망해서 떠나신 거예요. 순간 그 소녀가 저에게 아빠라고 하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불러줄 거예요? 오해라면서요. 오해라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데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해. 몰랐어. 네가 세상에 태어난지도 몰랐고 엄마가 날 오해한 줄은 더더욱 몰랐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그래도 될까? 엄마가 받아줄까? 안 받아줘도 설명해야죠. 엄마가 왜 지금까지 혼자 지냈겠어요? 근데 아빠... 아빠는 결혼 안 하셨어요? 일단 엄마한테 가자. 가서 다 얘기할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제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딸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 주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딸이 제 손 위에 제 손을 포개더라고요. 아직도 안 믿겨요. 아빠가 제 옆에 있다는 게. 나도 그래. 진짜 아빠가 있었다니. 왜? 아빠가 없는 줄 알았어? 엄마가 그 이상은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넌 어떻게 컸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뭐 미국에서? 네, 엄마가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집에서도 나왔대요. 집에서 너 나왔다고? 그럼 집안 도움도 없이 널 낳고 키웠다는 거야? 그럼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도 뵌 적이 없니? 네, 외할머니는 엄마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녀의 삶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더라고요. 딸이 찍어준 주소에 도착해 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왔어? 사과가 많이 열렸니? 그러면서 돌아보는데 어느새 중년이 된 그녀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엄마, 제가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만난 거야? 사과 따고 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녀는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 집에 가? 오랜만에 궁금해서. 내가 그냥 궁금하면 연락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게 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제 아빠 맞죠? 아빠는 무슨 널 낳을 때도 널 키울 때도 내 옆에 없었던 사람이야. 오히려 다른 여자 옆에 있었겠지. 오해야. 무슨 오해? 엄마한테 다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다고 청첩장까지 받았었어. 그러니까 날 속일 생각 마. 그리고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왜 얘가 당신 딸이라고 생각해? 얘는 내 딸이야. 나 혼자 낳고 혼자 키운 내 딸이라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손을 뿌리쳤어요. 왜 이래? 딱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무슨 말?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나도 당신한테 오해한 게 있었고. 나한테 오해했다고?
당신을 여러 번 찾아왔는데 날 안 만나줬잖아. 그래서 날 버린 줄 알았어. 버린 거 맞아. 하지만 당신이 날 먼저 배신했잖아. 사모님이, 아니, 당신 어머니께서 소개해준 사람 만났던 건 맞아. 그것 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당신 집에서 나간 뒤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어. 이겨내고 성공해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큰 병을 얻으셨거든. 뭐?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처음엔 그냥 예정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하셔서 좋은 뜻으로 주신 도움인 줄 알고 받았는데 어머니 수술 다 끝나고 그러시는 거야. 도움 받았으니 자기가 시키는 일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래서 뭐든 하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를 소개해 주셨어. 우리 엄마가?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못할 것 같으면 받은 돈 다 토해내라고 하시는데 너무 많은 돈이어서 당장 갚을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을 찾아가 봤는데도 당신이 만나주지도 않고 사모님은 당신도 좋은 집 남자랑 손봐서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일단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선을 봤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니었어? 내가 선을 왜 봐? 보라고 해도 절대 안 보지. 미안해. 그때는 당신이 날 만나주질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잖아. 아니, 안 했어. 뭐? 처음엔 상황에 휩쓸려서 청첩장까지 찍었는데 도저히 당신 생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 당신이랑 한 약속이 있었잖아. 그 약속을 어기는 것만 같고 어쨌든 당신이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어. 그래서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파혼했지.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차용증이라도 쓰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 즈음엔 내가 미국으로 떠난 후일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 그랬나 보네.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결혼을 안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당신도 안 했다며. 나야 혼자 애 키우고 이러느라 그럴 경황도 없었지. 나한테는 우리 딸이 1순위였으니까. 나도 딸이 있는 줄 알았으면 더 힘내서 살았을 텐데. 미안해. 혼자 키우게 해서. 나 믿기지 않아. 정말이야? 정말 결혼 안 했어? 안 했어. 당신하고 한 약속 혼자라도 지키려고 했어. 딸이 제 엄마에게 제가 줬던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이거 아빠 명함. 제 명함을 보던 그녀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했네? 당신하고 약속했잖아. 성공해서 꼭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해냈다고? 당신한테 한 약속이니까.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강압에 의한 거였지만 다른 여자랑 청첩장까지 찍었었으니 할 말 없었지. 근데 왜 지금껏 날 안 찾았어?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 참 그랬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잘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찾을 생각도 안 했었는데. 아까 우리 딸 보는데 젊은 시절 당신 보는 줄 알았어. 그렇게 닮았어? 아주 판박이던데. 그래서 그때 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딸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 오랜만에 그 사과나무 생각이 나더라고. 하필 그때 우리 딸이 사과를 따고 있었던 거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런 일까지 한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을 줄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몰랐겠지. 결국 당신도 날 못 잊어서 미국으로 가서 혼자 아이 낳고 살았던 거네. 너무 미운데 너무 미워해서 그런지 잊을 수가 없더라고. 당신한테는 다 미안해. 우리 딸한테도. 진짜 기적 같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지? 당신 예전 집은 왜 그렇게 두는 거야? 새라도 주지.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아빠까지 돌아가시면서 그 집이랑 유산을 상속받았어. 다른 건 팔기도 하고 투자도 했는데 그 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돌보기도 싫고 팔기도 싫고 사는 건 더 싫고. 내 생각이 나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 사랑을 방해한 엄마가 더 미웠어.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당신이 미워서였다면 그 사과나무부터 베어버렸겠지.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목이 안 잘린 게 다행이었네. 당연하지. 그 나무가 나한테는 당신 그 자체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한테 돌보라고 한 거야? 아빠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애잖아. 그래서 아빠의 흔적이 남은 그 나무를 딸이 가꿔주길 바랐어. 나한테는 미운 사람이지만 우리 딸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었거든. 내가? 어릴 때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써왔는데 나한테만 쓴 게 아니라 한 번 본 적도 없는 당신한테 편지를 썼더라. 그 편지 지금도 갖고 있어. 언제 한번 보여줘. 지금 보여줄게. 늘 지갑에 갖고 다니거든. 그녀는 저에게 어릴 적 딸이 썼다는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삭은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딸의 크게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딸의 짧은 편지를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사과나무를 키워달라고 했어.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과나무에 물도 주고 열매가 자라면 따보기도 하라고. 그 열매가 아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했지. 그랬더니 정말 그 나무를 얘가 키우기 시작하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 정말 잘 키웠던데? 그러니까 덕분에 나도 매년 우리 딸이 따온 맛있는 사과를 먹었지. 먹을 때마다 내 생각했어? 오히려 안 하려고 엄청 애썼지. 그럴수록 더 생각나는 거 몰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활짝 웃으면서 사과가 많이 열렸다고 할 때마다 저 사과만큼 우리 사랑도 풍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 그래도 그 사과가 내 딸에게 기쁨을 주니까 당신이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어. 이제 직접 사랑해 줄게. 진짜 아내 없어? 내 아내는 당신뿐이지. 이렇게 사업가로 성공했는데도? 선자리 봐준다는 사람이야 많았지. 근데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내키지도 않았고. 거짓말.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 진심이야. 이래놓고 어디 숨겨둔 아들이라고 있으면 나 기절한다. 그냥 지금 말해. 솔직히 우리 나이에 결혼할 수도 있지. 나 떠보는 거 아니야. 그냥 나중에라도 또 배신감 느끼기 싫어서 그래. 미안해. 당신한테 상처 줬던 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이 준 게 아니었네. 내가 더 완고하게 거절했어야 했어. 내 잘못이야. 그럴 수야 없었겠지. 어머니가 아프셨다며.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맞다. 사모님도, 아니 당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했지. 우리 엄마는 나 미국 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화병 아니었나 싶어. 날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잖아. 혹시 임신한 것도 알고 계셨어? 정말? 날 병원에 끌고 가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울면서 애원도 하셨는데 내가 끄떡을 안 했어. 그랬더니 차라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지. 진심은 아니셨을 텐데. 진심이었을 거야. 우리 엄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병 나는 거. 그거 진짜 병이거든.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내가 엄마가 입으라고 한 옷 안 입으면 불같이 화를 내다 못해 날 집 밖으로 쫓아내었었어. 근데 우리 딸 가졌을 즈음엔 나도 성인이고 아빠한테 성인이라고 받은 주식도 있었거든. 그거 팔아서 미국에서 우리 딸 낳고 살았지. 아마 엄마는 내가 그걸 팔아버리고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아빠한테 지분 받는 날만 기다렸었거든. 내가 죄인이네. 엄마랑 딸 사이도 갈라놓고. 당신이 안 갈라놨어도 결국 갈라졌을 거야. 엄마랑 나는 진짜 안 맞았거든. 나는 아빠 닮았던 것 같아. 하긴 아버님은 좀 낭만적인 면이 있으셨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반했는데 본처가 있는 분이었지.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여튼 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딸 미안. 엄마한테도 출생의 비밀 비슷한 게 있어. 와, 이거 무슨 드라마에서 보던 재벌가 스토리 같은데? 너희 외가가 꽤 잘 살았거든. 하긴 사과나무 집도 진짜 크긴 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집에서 우리 셋이 사는 건 어때? 그 집 고치려면 꽤 걸릴 텐데.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 낡고 오래됐지만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고쳐가면서 우리의 집으로 만드는 거. 거기에 우리의 사과나무가 있잖아. 정말 그걸 원해? 좋은 집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당신은 싫어? 안 좋은 기억도 있었던 집이잖아. 괜히 살다가 화딱지만 날까봐. 우리 둘이 같이 살면서 해보자. 어머니도 그만큼 힘든 삶을 사셔서 그랬을 거야. 왜 둘이 살아? 나도 같이 살아야지. 그럼 우리 딸도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그때부터 그 집은 사과나무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집을 고치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사과나무는 누가 돌본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일하시던 가정부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 그분한테 상주할 필요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과나무만 좀 돌봐달라고 했지. 그럼 당신은 언제 들어온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좀 있다가 엄마가 운영하던 미술관을 나한테 넘겼더라고. 처음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게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내가 딸이랑 귀국하게 됐지. 그것도 쉽지 않았겠네. 어머니의 흔적이 많아서.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던 집까지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럼 당신 정말 큰 결심한 거네? 내 부탁 때문에. 당연하지. 20년을 돌아서 만났는데 당신이 해보자고 하면 해야지.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사과나무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막상 집을 다 고쳐놓고 나니 정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딸도 너무 좋아했죠. 우와, 이 집이 이런 집이라고? 늘 폐가 같아서 들어올 때마다 이건 좀 아닌데 싶었는데. 그랬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이 집에서 돌보고 싶어 하는 건 사과나무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냥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말았지. 엄마가 미안해. 너무 내 생각만 했다. 사과나무 돌보러 오는 우리 딸 생각은 못했네. 아니야. 결국 내가 그 사과나무를 돌본 덕에 우리 식구가 다시 만난 거잖아. 그러네. 우리 딸이 다 했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앞으로 저한테 잘하시고요. 용돈도 팍팍 주시고요. 어허, 용돈은 벌어서 쓰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제 아빠도 있는데 아빠는 좀 주지 않을까? 딸, 미안한데 아빠는 엄마의 양육 방침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어. 아니 왜? 아빠는 이제야 날 만났는데 아빠만의 새로운 양육 방침을 만들어야지. 하여튼 머리 굴리는 거 봐라. 내가 사과나무 돌본 시간이 얼만데. 너 사과나무 돌본 값도 엄마한테 받아갔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뭐야? 사과나무 돌본 게 아르바이트였어? 당연하지. 아빠는 엄마가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같이 살아보면 알게 될걸? 콩 한 조각도 정확히 나눠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딸, 미안한데 그건 네가 내 자식이라서 그런 거고 아빠랑 엄마는 하나하나 다름없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르거든. 뭐야, 벌써 둘이 한 편이야? 당연히 우리가 한 편이지. 넌 결국엔 네 짝을 만나든 뭘 하든 독립해서 나갈 거 아니야.
아빠도 엄마 편이야? 이렇게 예쁜 딸을 이제야 만났는데? 미안. 아빠도 엄마 편이네.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이제야 다시 만나서. 아, 진짜 서러워서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해야겠네. 딸, 만나는 건 좋은데 아빠한테 인사는 좀 시키고 만나.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알거든. 됐거든요. 아빠는 그렇게 좋은 엄마나 신경 쓰세요. 우리 딸 삐쳤네. 그럼 아빠가 용돈 좀 줄까? 여보, 뭐 하는 거야? 얘 그냥 용돈 안 준다니까? 이건 용돈 아니고 뇌물. 우리 딸한테 삐친 거 풀어달라고 주는 거. 뭐? 아빠 최고. 세 식구가 함께 살면서 아내는 점차 돌아가신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멍하니 사과나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무슨 생각해? 저 사과나무 말이야. 사실은 우리 엄마랑 아빠 본처가 편지를 주고받던 나무야. 그게 정말이야? 언젠가 아빠가 들려준 적이 있어. 아빠는 이 집 주인 아들이었고 본처는 이 집에서 일하던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이 나무 밑동에 서로 편지를 넣었었대. 설마 그 얘기를 장모님도 아셨어? 그래서 엄마가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어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래? 전혀 몰랐네. 설마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가 사과나무 틈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걸 아신 건가? 그랬을 거야. 엄마한테 이 사과나무는 애증의 나무였거든. 그래서 사과나무를 베어버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 아빠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던 거지. 어머니가 속상하실 만했네. 사실 엄마는 본처를 밀어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본처가 오래 아프면서 아빠가 외로운 마음에 만난 회사 비서였거든. 본처가 사실상 의식만 있는 상태로 수년째 병원에 있을 때 엄마랑 아빠의 마음이 통했나 봐. 그리고 본처가 세상을 떠난 뒤에 부부가 됐고, 그런데도 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랑했다는 죄책감과 열등감이 늘 있었던 것 같아. 본처가 돌아가신 후에 결혼을 한 건데도 마음이 찝찝했던 거지. 그 스트레스를 나랑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거로 풀곤 했어, 우리 엄마. 처녀 때부터 살이 단 1g도 찐 적 없는 여자였거든. 나도 그러길 바랐고. 여러모로 대단한 분이셨네. 뭐가 대단해. 그렇게라도 아빠 마음을 잡아두고 싶었겠지. 자기처럼 또 아빠가 어느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길 불안했겠지. 그러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마지막 여자였어. 아빠 돌아가실 땐 왔었거든. 엄마 돌아가실 땐 소식을 끊고 살 때여서 몰랐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과나무 집에 내가 오긴 어려웠나 봐. 엄마가 밉다는 건 핑계. 솔직히 돌아가신 분이 뭐 그렇게 밉겠어.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더 견고하게 사랑했으면 될 일이었지. 맞아. 엄마의 방해 덕분에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도 깨달았네. 그랬어? 그 못된 회방에도 당신은 지조를 지켰잖아.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걸로. 당신도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로 마음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똑같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돌아 다시 만났을까? 난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도 그래. 그렇긴 한데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아. 아니, 귀한 걸 알게 된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만나서 치기 어린 마음에 결혼하고 아이 낳아 같이 살았으면 소중하기보단 버거웠을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처음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톡톡 쏘더니 너무 온순해진 것 같은데.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늘 칼을 품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랬어?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어도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한다는 게 많이 서럽기도 했고. 근데도 왜 재혼 안 했어? 솔직히 우리 딸을 위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닌데 실제로 마음을 많이 주고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그럼 내가 뭐 그 정도 능력도 없었을 것 같아? 하긴. 근데 왜 안 됐어? 내가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지. 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 다 아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 나 때문에? 내 생각이 나서? 그럼 왜였겠어. 당신이랑 제대로 시작도 마무리도 못했으니 마음에 늘 남아있었던 거지. 내가 잘못했어. 장난 한번 치려고 했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네.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야. 나도 사랑해. 당신은 없었어?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나도 한 번은 있었어. 근데 나도 결국 결혼 앞에서는 주저하게 되더라. 당신이랑 한 약속을 못 지켜서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살아보니 어때? 이제 아쉬운 마음이 좀 사라졌나? 아쉬운 마음이 더 큰데? 뭐? 나랑 같이 사는 게 아쉽다고? 난 늘 아쉬운데 이제는 당신이 옆에만 없어도 아쉬워. 당신이 일하러 갔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 갔을 때도 내 옆에 꼭 안 붙어 있는 게 아쉽고. 뭐? 그 정도면 증상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당신도 일하잖아. 그래서 큰일이야. 당신을 내 주머니 속에 쏙 넣어서 다니고 싶거든. 아유, 징그러워. 별소리를 다 하네. 능청만 늘어서. 내 눈도 못 보던 그 소녀는 어디 갔어? 그 소녀는 우리 딸 생길 때 이미 사라졌지. 아유, 못 살아 진짜. 애 듣겠다. 우리 딸이 진짜 우리 운명이다. 그렇지 않아? 맞아. 아쉬운 마음에 서로를 와라가는 거였는데 우리 애가 생길 줄 나라고 알았겠어? 많이 놀랐겠다, 당신. 솔직히 난 좋았어.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딸이 우리한테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범하고. 나는 당신을 보자마자 확신했거든. 내가 평생 사랑할 사람은 이 남자라고. 그때 난 돈도 없고 운전기사 하는 꼬질꼬질한 20대 남자였을 텐데. 말없이 내 물통을 갈아주고 내 옆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잖아. 뭐야, 당신 다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가 설마 몰랐을까봐? 부끄러운 마음에 모른 척한 거지.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갈 것 같기도 했고. 와, 나 완전 당신 욕에 넘어갔던 거네.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당신 같은 쑥맥이 나한테 말이나 걸 수 있었겠어? 알지? 결국 사과나무 밑동에 편지 넣은 것도 내가 먼저 한 거. 그러네. 결국 당신이 다 했네. 이 사과나무를 계속 가꾸게 한 것도 당신이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 사과나무 집을 팔기라도 했어봐. 와, 내가 진짜 대단한 와이프를 만났구만. 앞으로 더 잘해. 당신은 내 설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이 하시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산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 우리 딸은 이 사과나무 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당이 워낙 넓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식장에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사과나무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내가 반대했어요. 궁상 떨지 말고 좋은 결혼식장에서 화려하게 올려. 나중에 후회해. 엄마,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증표인 저 사과나무 아래서 결혼 서약을 하고 싶어. 저 나무는 내가 가꾸기도 했고 결국 내가 가꾼 저 나무 덕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루어졌잖아. 그렇긴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해. 난 우리 집 정원에서 결혼할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 아내도 허락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의 결혼식은 커다란 사과나무 아래서 진행됐어요. 다행히 햇살이 좋아서 두 부부의 모습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딸이 하객들을 향해 그 사과나무를 설명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해피엔딩이 되도록 만들어준 고마운 나무예요. 앞으로 남편과 살면서 비록 힘든 일도 있고 다투는 날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래서 사랑을 서약하고 싶었어요. 딸의 말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며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아빠 또한 엄마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결국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런데 두 분이 결혼식을 안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서약하셨으면 좋겠어요. 딸은 우리 부부가 생각지도 못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고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나와 그 사과나무 아래 마주 섰습니다. 이제 서약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 부부는 얼떨떨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왈칵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 견뎌온 시간보다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생의 모든 남은 시간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내가 겨우 눈물을 참은 채 서약서를 읽었고 저 또한 심호흡한 뒤 서약서를 읽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한 모든 시간만큼 사랑하며 아끼며 남은 평생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사과나무 아래서 정식으로 서약되었습니다. 참 묘하더군요. 그렇게 서약을 하고 나니 비로소 완성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즘도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사과나무 아래서 티타임을 가지며 하루의 생각을 나눕니다. 비로소 그 나무 아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그저 행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